그래서 돌아볼 게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라는 거냐. 우리나라는 방역을 1등으로 했고 미국이 꼴찌래.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건 후지고 미국이 선진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7년 전에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민영화했어요. 근데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대구 분들이 지난 총선 때 전부 2번을 찍었지만 만일 지금 대구에서 대구 의료원을 민영화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떨 것 같아요? 대구 분들이 대구 의료원을 민영화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반대는 하겠지만 사람은 찍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누구 찍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료원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면 찬성이 많이 나올까요? 반대가 많이 나올까요? 반대죠.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의료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아니 신천지 때문에 대구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여러분 여기 화장실에 오세요. 변기 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어요. 변기나 도기 중에 제일 비싼 제품이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미국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보통 농사를 자기 회사 명칭으로 쓴 거예요. 뭘까요? 미국이 표준이다. 미국이 표준이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표준이 아니면 우리는 비품이다. 응? 여기가 표준이라고. 그러면 저기는 비표준이고 비품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누가 정품이에요? 미국식이 비품이고 우리가 정품이래. 그 얘기죠.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농촌이 낙후하고 후진 게 아니고 농촌은 자연살균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못 산다는 거고 그 얘기죠. 도의제 살균이 뭐예요? 아예 채광도 없어. 통풍은 꿈도 못 꿔. 그게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죠. 인간이 그런 데 사는 게 맞냐? 이걸 묻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 초원에 사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별로 걱정 안 하고 사시죠? 네. 혼자 마스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추워서요. 추워서? 봐봐. 에어컨을 줄이면 되겠구만. 유달스럽게 또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제일 많이 튑니다. 그럼 부르지를 말든가. 그래서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저게 120년 동안 우리한테 계속 주입받아온 관념이라는 거예요. 12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금시에 농민이 30만이 모여요. 그게 들었던 기치가 동학이야. 동학은 무엇에 대항하는 개념이에요? 서학이지. 그게 뭘까요? 소위 말하는 서양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겨요, 져요? 그렇게 어떻게 될까? 미국과 서구는 못 이기는구나. 못 이기는구나. 그게 126년 됐어요. 그러니까 126년 동안 조선은 낙후해서 망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두 개밖에 없어. 그게 아니다고 독립운동 계속 하든가, 아니면 기왕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따라가자. 그렇죠? 어차피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미국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후쿠자와 유키치. 그때 일본군한테 지죠? 척양척외 기치를 들었는데 이 깃발이 산산이 찢기죠? 그리고 일본이 들어옵니다. 이게 일본 돈 1만 엥, 우리로 지금 10만원짜리죠? 표지 인물이에요. 일본 돈이 지폐가 4종류가 있는데 제일 고위권이에요. 이 정도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사람의 주장 요지가 탈아입구예요. 뭔 뜻일까요?
아시아를 탈피해서 빨리 유럽까지. 옛날에 치면 뭘까? 탈촌 입도지. 빨리 짐 싸갖고 호남선 타고 서울 가자죠. 였어. 그래서 126년 전에 우리가 빨리 아시아를 탈피해서 일본으로 가야 된다. 왜? 일본은 아시아적인 걸 얼른 버리고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개화파 김옥균, 박용의 스승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광수가 그랬어요. 후쿠자와 요키지는 일본이 하늘이 일본을 축복하여 내린 위대한 인물이고 나의 꿈은 한국의 후쿠자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다, 소위 말하는 개화파들한테는 이분이 정신적 스승이에요. 126년 됐어요. 126년. 그러니까 126년 동안 이런 세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걸 40년 전에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팔레스타인 출신의 하버드 교수예요. 이분이 책을 냅니다. 그 사고의 밑바탕이 뭔 줄 아냐? 오리엔탈리즘이다. 오리엔탈이 동양이잖아요. 동양. 양은 뭐냐면 큰 바다는 뜻이에요. 태평양, 대서양 뜻이에요. 근데 동양이라는 관념이 한마디로는 사기다. 왜?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래? 그걸 누가 그었대? 이런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양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동쪽이 동양이고 지중해 서쪽이 서양이라는데 그러면 지중해 서쪽이 유럽이고 지중해 서쪽은 비유럽인데 유럽인들이 비유럽을 침략할 때 이 논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양은 문명이고 저 서양 밖의 것들은 야만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좋은 문물을 전해줘가지고 개화를 시키자. 문명화를 시키자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후쿠자와가 말하는 타라 입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거다. 서양 애들이 애초에 퍼뜨렸는데 아예 이제 토착 외구들이 뭔 주장을 해요? 일본이 종군 위안부, 학도병, 징용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철도도 놔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우체국도 지어서 개화를 시켜준 거 아니냐. 그것이 뭘까요? 식민지 근대화입니다. 조선은 자체로 할 수가 없었는데 자체로 못하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존만을 할 때 문 열어주라고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서 어쩔 수 없이 문고리를 따고 들어온 것이다. 그 과정은 약간 거시기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 덕분에 근대화한 거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토착, 이제 아예 토착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후쿠자와 요키는 뭘까요? 생긴 건 동양인인데 사고는 생각은 완전히 서양화된 거죠. 백인화된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아, 126년 동안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세뇌를 당해왔다는 거구나. 그런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비유럽이 훨씬 방역을 잘하고 있고 미국, 유럽이 재앙이라는 거구나 이거죠. 그건 뭘 말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죠. 어떤 특정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래 탈촌 입도가 맞았냐 이거죠.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자 그랬더니 재앙이 발생했단다. 그 얘기죠. 이 특정 하나만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것은 생각해볼 게 농업, 농촌, 농민은 그냥 20세기고 아휴, 내가 못 버려서 일을 하고 있지 내 자식한테는 일을 안 시키고 싶다 라고 대체로 생각하시죠? 아니요. 응? 자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농담 안 하는 얘기입니다. 응? 아니 이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응? 아니 애비는 고생해도 너 더위 살라고 학교를 보냈다 이 썩을 놈이 농민운동 한다고 그거 뭐라 그래?
동네 창피하니까 우리 동네는 오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 전부 딴 동네 갔죠? 예? 그랬어 안 그랬어? 그지? 예. 내가 소파라고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네가 농사를 짓는다고야. 그랬죠? 이게 남새스러우니까 딴 동네 가라고. 집은 고향은 고창인데 정읍과 있고. 근데 정읍은 순수하지. 저 전남가 있어요. 고향이 어디요? 고창이요. 외교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하고 의절해갖고 이제 때 되니까 이제 쓱 들어가고 자기가 그지? 부모님 집 접수해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이리 왔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성찰이죠.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이르는 절차, 과정,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논이 있지만 세계적인 석학이나 미래학자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코로나 이후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왜? 초유의 위기라서. 그 키신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달라질 것 같다. 인류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그 어디로 간다는 거냐? 세계화는 끝나고 그러면 전부 그러면 성체국가 뭐예요? 정부 담싸놓고 그 시대로 간다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미래학이라고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빈 토플러가 유명한 미래학자죠. 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짐 데이터라고 하와이 대학에서 명예퇴직한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물어봤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내가 3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한국 사람들이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해요. 1. 선진국 따라가지 말고 왜? 니들이 1등이잖냐 이 얘기를. 놀라운 얘기를. 그러니까 선진국 이데올로기, 선진국 빨리 따라가자. 우리는 빨리빨리죠. 왜? 뒤에서 중국이 쫓아오니까 추월 안 당하려면 빨리 쫓아가야 된다죠. 근데 그런 생각을 버려라. 니들 방식이 제일 모범적이지 않냐 이 얘기죠. 니들 방식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 니들 방식이 제일 모범적이래. 미국 봐라.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 야, 코로나가 그렇게 독하냐?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트럼프식 사고예요. 응? 뭔 얘기야? 그라목선을 다 먹어보면 균이 죽지 않을까? 그 얘기지? 균만 죽냐? 너도 죽지? 이런 기상천외한 대통령이나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냥 내놓고 기자회견을 얘기해요. 살균제를 인체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2번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의 정치, 경제 논리 이게 더 이상 안 맞을 거예요. 저게 뭘까요? 압축 성장, 정경 유착, 재벌 체제 아니다. 그 다음 또 장자 산소 그건 이제 안 통한다. 3번째는 이런 얘기죠. 기존 동맹에 의지하지 말고 왜? 한미 동맹이잖아요. 미국 허락받고 하지 말고 다자외교를 하래. 왜? 네가 중심이잖냐. 너한테 사람들이 전화하지. 트럼프한테 전화하겠냐?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트럼프한테 전화해? 그럼 트럼프가 뭐라 그래? 야, 살균제를 주입해봐. 누가 전화하겠어요? 근데 한국에 전화하죠. 어떻게 했냐? 세계보건복지도 문 대통령 연설 좀 해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게 배경이에요. 아, 사고를 바꿔야 되는구나. 관점을 전환하자. 도시와 농촌, 도시가 선진이고 농촌이 후지다. 미국이 선진이고 한국이 후지다. 서양이 선진이고 동양이 후진이다. 관점을 180도 바꾸면 126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지금 억눌려 살아왔다는 거구나. 그걸 코로나가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다. 이게 얼마 갈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50명만 생겨도 난리예요. 미국은 4만 명이에요. 하루에 4만 명이에요. 하루에 4만 명이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6배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6천 명 생긴다는 뜻이에요. 6천 명의 환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순창에도 6,000명이면 이거 235로 나누면 한 300명 생긴다는 뜻이에요. 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료시설이 포화 상태고 답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